오늘 소개해 드릴 작가는 앤드루 와이어스라는 작가예요. 아마 이분은 어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일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1917 년도에 태어나셨고 2009 년도에 돌아가셨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예요. 어 이분이 인제 어렸을 때 그 학교로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요. 아버지가 사파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학교의 어떤 정규 교육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와이어스를 홈스쿨 교육을 시키셨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사파가였기 때문에 그림도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인제 이분이 그린 주제는 대체적으로는 어떤 뭐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 속의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인물화나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화를 많이 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캐나다 살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가 인제 드실수록 굉장히 소박하고 조그마한 것에 행복을 많이 느끼고 감동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소소한 행복을 찾듯이 이 와이어스도 굉장히 소소한 풍경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저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그림들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아. 자 인제 작품 대표작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것은 제목이 크리스티나의 세계라는 작품이고요. 1948 년도에 제작이 된 작품이에요. 어 앤드루 와이어스가 31살 때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으로 인해서 화가로서의 어떤 자리를 굳히고 명성을 얻게 된 그림이에요. 실제 여기 크리스티나의 세계 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이 여기 기어가고 있는 이 여인이 크리스티나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어 이름은 안나 크리스티나 올슨이라는 여잔데요. 이 여자를 모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속의 이 크리스티나는 그 와이어스가 알고 지내던 어떤 그러니까 이웃이었고 또 친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그림에 영감을 주는 뮤즈였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티나는 퇴행성 근육 질환을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굉장히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였을 때는 왕복 5 킬로를 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닐 정도로 굉장히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여성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병이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화가 되었을 때도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을 때조차도 휠체어 타는 걸 거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손으로 이제 끌면서 하체를 끌면서 기어 다니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인제 이 크리스티나한테 영향을 받은 와이어스는 사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냐면 그 크리스티나의 옆에 이 와이어스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별장 창문 2층 창문 아래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죠.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크리스티나의 세계를 어 그렸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 모델은 이 크리스티나가 아니고 20살 연하인 와이어스의 아내 베시를 모델로 그렸대요. 이게 아마 그랬겠죠. 크리스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한 포즈로 계속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델로서 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와이어스는 자신의 아내를 그 모델로 해서 그린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스케치예요. 아까 이 작품의 스케치인데 이렇게 먼저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케치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이 포즈를 똑같이 취하게 한 후 그림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스가 왜 그런 화가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가서 봤지만 그렇게 작품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서 강한 어떤 에너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이 사실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작가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너무 똑같이 그리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실적인 느낌, 이제 마음으로 사실적인 느낌이 다가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죠. 아까 그 크리스티나의 이제 위에 머리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바람이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갈대 밭인가요? 이것도 오른쪽으로 살짝 휘면서 강풍이 아니라 아주 센 바람이 아니라 아주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같은 가을바람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 머리카락의 표현도 굉장히 훌륭하죠. 다음 그림. 자, 이것은 이 작품을 딱 보시면 여인이 팔을 바닥에 짚고 있는 모습인 거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시면 요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손이 지금 구부러져 있죠? 양쪽 손 다. 우리가 보통 딱 땅을 짚을 때는 손바닥을 펴죠. 그죠? 구부리면 손가락이 아플 거 아니에요, 마디가. 그런데 이 여인은 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굳어서 손가락이 굳어 있는 상황을 묘사를 너무 리얼하게 잘 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이 뒤틀어진 어떤 근육이라든가 소아마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잘 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이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는 이 손, 그 다음에 팔을 자세히 보시면 팔도 약간 뒤틀어져 있죠. 정말 뼈에 이렇게 붙은 가죽만 남은 그런 병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팔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팔이 안 나와요. 살짝 뭔가가 비틀어져 있어요. 근육의 변형으로 인해 뼈도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자 처리도 보시면 굉장히 이 팔과 유사하게 그림자 처리가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발이죠. 발도 보시면 이게 사람 발 같나요? 나무 토막 같지 않나요? 예, 근육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냥 막대기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마르고 왜소하고 좀 병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디테일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 크리스티나 올슨을 굉장히 많이 모델로 많이 그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도 보시면 조금 후에 크리스티나 올슨의 실제 모습을 그린 걸 보여드릴게요. 이 여인도 굉장히 갸냘프죠. 갸냘픈 이 여인도 아내의 베시를 모델로 그린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전체 작품을 보여드리고, 자, 이제 이 와이어스가 이런 작품을 왜 그렸을까? 이런 여인의 모습을 왜 굳이 화폭에 담았을까? 그럼 또 저희는 작가의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제 크리스티나의 세계를 그린 이 와이어스의 목소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그녀의 특별한 삶에서 정복의 의미를 입증하고 싶었다. 그녀의 세계가 육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관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자, 이 작품을 그린 이유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죠. 어떠한 목표도 장애도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는 이 크리스티나를 통해서 이 크리스티나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의 육체를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녀의 정신이 영혼이 육체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 또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겠다는 강한 그녀의 의지와 삶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나리에서 그 의상 감독을 맡았던 그 한국계 디자이너 수제나 송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그림, 이 크리스티나의 세계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극 중에 그 모니카 있잖아요. 한예리 씨가 연기한 그 모니카의 캐릭터를 이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거죠.
보시면은 그 모니카 그 여인 한예리 씨의 어떤 그 체형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마르고 굉장히 이렇게 소박한 여성. 그러니까 아주 가냘프고 어떤 소외받는 이민자 여성의 강인함을 표현해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수제나 송도. 근데 그 에너지를 여기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SF 영화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그림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작은 그림 하나가 많은 예술가들, 예술가라 하면은 뭐 페인터나 아니면 뭐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만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영화를 제작하는 그 PD라든가 하여튼 제작사 모든 그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와이어스의 작품들이 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템페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오일 페인팅도 아니고 아크릴릭 페인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템페라로 제작이 된 건데 이 템페라라는 이 재질이 그러니까 재료가 사실 중세 시대에 벽화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중세 시대 때는 오일 페인팅도 없었고 아크릴 페인팅도 없었기 때문에 템페라로 많이 제작이 됐는데 템페라라는 거는 알료, 가루 알료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칠하는 기법이에요. 주로 벽에다 그렸죠. 근데 이제 이 재료의 특징이 뭐냐면 오일이나 아크릴 같이 그 인공적인 재료는 굉장히 선명하죠, 컬러가. 근데 이 템페레라는 재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세 시대 때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좀 뿌옇고 약간 좀 글루미도 좀 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분위기가 좀 틀리죠. 그냥 우리가 쓰는 흔한 그런 물감으로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감이 있고 차분하죠. 그래서 아마 이 와이어스는 템파레라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작품들을 많이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컨셉과 맞으니까. 그래서 재료도 자신의 어떤 그림의 방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재료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더 배가가 되죠. 표현하고자 하는 감동이. 이 작품이 현대 뉴욕의 모마 현대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면서 아주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자, 아, 이분이에요. 진짜 리얼 크리스티나 올슨. 약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으셔서 그 이후에 그린 거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퉁퉁하고 굉장히 씩씩해 보이시죠? 표정도 굉장히 단호하고 강인함이 보이죠? 표정에서. 근데 이제 그 몸이 아픈 사람을 모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써서 이렇게 가냘프고 얇은 여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와이어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이제 헬가라는 여성인데 독일 이민자 출신이래요. 근데 이 여인도 이 와이어스의 이웃에 살았던 여자고 또 한 명의 뮤즈예요. 와이어스의.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은 이 헬가의 남편하고 와이어스의 아내 베시하고 모르게 이 와이어스가 이 헬가를 모델로 15년 동안 240점 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그 몰랐던 거죠. 그 배우자들은. 그 몰래 이제 이 여인과 둘이서 모델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작품들을 친구 집에다 맡겨놨는데 와이어스가 이제 사후에 이 작품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 그래요. 이제 이 헬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240점 넘는 작품들이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들이 알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이 자화상이에요, 와이어스의. 1949년도에 32살 때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건데 굉장히 잘생겼네요. 네, 좀 많이 풍문을 일으켰을 만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주변에 아주 소소한 풍경을 많이 그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작품을 보시면 사실 뭐 그냥 그렇게 대단한 어떤 풍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앞에 만약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바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창문이 열려 있고 밖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얇은 레이스 천의 커튼이 내 쪽으로, 내가 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서 있으면 바람이 내 얼굴로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실주의 작가라는 거죠.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크리스마스 모닝이라는 작품인데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 있는 거죠. 굉장히 아파 보이죠. 곧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여인이 누워 있어요. 여인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가시나무가 이렇게 이 사람을 감싸고 있죠. 자, 이거는 육체가 아프다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이죠. 육체가 아프다는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했고 뒤 배경을 보시면 굉장히 황량하고 좀 쓸쓸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음침하기도 하고 그런 황량한 들판인데 제목은 크리스마스 아침이에요. 왜 이렇게 와이어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떤 절망적이고 이제 죽음을 앞둔 아픈 사람이 어떤 절망적이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나 현실에서 크리스마스의 아침이라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도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느낌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굉장히 희망적이고 굉장히 즐겁고 어 설레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게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제목을 완전 상반되게 붙임으로써 이렇게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세계하고 어떻게 보면 컨셉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여기까지 오늘 그 와이어스 작품을 마무리 짓고요.